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오늘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78만 명이 등교합니다. 정부는 학원가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년 가까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조치를 풀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침묵했던 일본은 유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부산성폭력 상담소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전에도 행인을 밀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5,6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 38명 중 3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은 신규 확진 중 절반이 인천 개척교회 관련이었고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인접한 곳에서 N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을 요구하면서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사 앞 광장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긴 줄이 섰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전면 폐쇄되고 직원 1,100여 명이 한동안 청사 안에 그대로 격리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청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단이 된 인천 개척교회 집단 감염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3개 교회에 23명이던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23개 교회 확진자 4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인천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명, 경기도 6명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간에 모두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기준 총 117명으로 그제보다 5명 증가했는데 모두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밀집된 환경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더욱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한 초등학교 야간 당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종로의 한 콜센터 직원도 확진돼 건물 2개 층이 폐쇄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도남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야간 경비를 맡은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행정실 직원 3사람이 접촉한 것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주부터 등교를 시작한 1, 2학년생들과 병설 유치원생들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3, 4학년생을 비롯해 학교의 모든 등교 일정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밥 문제라든지 혼자 놓고 나와야 되니까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 종로 콜센터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7일 하루 콜센터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한 11층과 5층은 즉각 폐쇄됐고 직원 114명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콜센터 측은 확진자의 자리 근처 직원 14명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했고 정확한 접촉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콜센터 감염은 구로구, 중구 콜센터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부천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의 미숙한 대응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들에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서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가 지난 일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다음 날 근무자를 긴급 모집한다는 내용.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대상자 중에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자가격리 중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자가격리 중인 거잖아요. 예, 그 어플을 통해서 출근 가능하신 분 신청해달라. 이런 이제 문자가 또 날라온 거죠.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은 전산 시스템 오류였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당일인 그제 저녁, 이번엔 오산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자가격리된 근로자들에게 근무자를 모집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가격리로 일감마저 끊긴 일용직 근로자들은 쿠팡 측의 무성의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데 카센터에서 나오라고 출근 독려하고 그런 문자가 계속 날라오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 쿠팡 측은 이번에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물량을 처리할 인력 수급에만 급급하다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허술한 시스템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178만 명이 3차 등교를 시작합니다.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소폭 줄었지만 학원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직은 불안한 등교길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등 178만 명이 3차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체 학생의 77%가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학원발 감염 우려가 크지만 대부분의 학원들도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실히 위험하지만 일단 다녀야 한다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나요? 학원에서? 네, 정말.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 2월부터 학원을 통해 감염된 학생은 27명, 특히 5월 한 달 동안 20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원 같은 건 아예 안 다니기 때문에 다 끊었어요. 아무래도 그 부근에 뭐가 생겼다, 또 다른 부근에 뭐가 생겼다 하니까 학원도 그 사람들의 이동 거리도 있고. 교육부도 수도권 학원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학원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허위 기재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QR코드를 학원도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어제까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34개로 그제보다 77개가 줄었습니다. 등교를 조정한 학교의 99%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계양은 고3을 제외하고는 등교 수업을 오는 10일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코로나19에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던 세계보건기구. 하지만 속으론 좌절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아 이 세계보건기구 실무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초기 중국은 WHO에게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中方也积极地向世界卫生组织等国际组织以及包括泰国在内的有关国家通报相关疫情的信息，也保持着密切的沟通。 하지만 실제로 WHO는 중국의 정보 공유 지연에 좌절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유전자 지도를 비롯해 검사와 백신 개발에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례로 지난 1월 중국 내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지도를 해독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고든갈레아 WHO 중국 담당자도 중국은 우리에게 CCTV에 나오기 15분 전에 준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상황이 WHO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 깜깜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소 5,6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들이 창문을 부수고 상점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칩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약탈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폭력 사태도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시위를 막던 경찰을 향해 돌진해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경찰관 4명이 총격을 받는 등 연일 시위 중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 전역에서 체포된 사람만 최소 5,600명에 달합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주요 도시들이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속속 내리고 있는데 뉴욕시는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77년 만에 가장 강력한 야간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출격시켰고 연방군 투입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I am mobilizing all available federal resources, civilian and military, to stop the rioting and looting, to end the destruction and arson.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 발언에도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워싱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강압 체포 방식을 또 사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 끌어올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8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신 말씀. 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혐의를 인정. 재판부는 사안은 무겁지만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위암과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법원이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간과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총선 전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역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전에도 다른 시민들을 어깨로 밀치고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30대 이모 씨가 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폭행하셨어요?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반성 안 하세요? 이 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어제 오후 7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 씨가 어깨로 밀치며 욕을 했고 이에 항의하자 얼굴을 가격해 광대뼈가 부서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글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전에도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CTV엔 중년 여성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고 여성이 돌아보자 위협적으로 다가가는가 하면 마주오던 남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철도경찰은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범행하고 도주한 데까지 과정을 전부 다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수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오픈을 했을 때 보도를 접하고 다시 다른 행동을 할까 우려돼서. 철도경찰은 범행 동기 등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밤중에 천안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호텔 주차장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호텔 주변엔 급히 대피한 투숙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천안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고 투숙객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한 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골목의 한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한밤중 서울 마포의 한 다세대 주택 5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구로의 한 퀵서비스 사무실에서도 불이 나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쓰레기통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산의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선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9시간 만인 밤 11시 20분쯤 완전히 꺼졌고 경찰은 창고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 30분 만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재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재판 시작 30분 만에 제가 당대표인데 기자회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달라며 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를 논의하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오늘이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 일정을 비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본인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법사위 지원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최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를 두고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경고 처분입니다. 강제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일부 당원들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당 윤리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금 전 의원은 SNS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렸다면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조웅천 의원은 국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 여당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슨 당원권 정지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말이 이제 징계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라고 할 수. 금 전 의원은 어제 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화인들의 축제 대종상 영화제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무관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56회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인의 잔치, 대종상 영화제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관객이 참석하지 않고 시상자와 수상자 위주로 진행되지만 예년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엄선해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작품상, 나무주연상 등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기생충이 몇 개의 상을 거머쥘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휘재, 한혜진이 사회를 맡고 가수 폴킴, 박봄, 서드아이가 축하 무대를 꾸며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옥주현 씨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배우신데요. 그래서 한국 영화 101주년을 좀 기념해서 영화와 뮤지컬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레드카펫 행사를 마친 배우들은 간격을 뛰어앉으며 방역 수칙을 지킬 예정입니다. 행사 관계자들도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개최하는 최초의 대형 영화제로서 열화상 모니터링 게이트를 설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인 제56회 대종상 영화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MBN과 광주광역시가 어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첫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KDX 한국데이터거래소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MBN과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한 광주시의 13번째 업무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빅데이터 발전을 위한 협력,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을 연 KDX 한국데이터거래소가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의 중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DX는 2,500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했고 3,000건이 넘는 데이터 거래를 일으키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를 인공지능 광주시대 원년으로 선포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로 도약해서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MBN과 광주시는 조만간 업무 협약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신원미상 6월 더미에서 카빈총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M16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에 희생된 유골로 보이진 않지만 국과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5.18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 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he memory of George Floyd is being dishonored by rioters, looters, and anarchists. These people, it's Antifa. It's a lot of radical left bad people. We can have our military there very quickly. I am mobilizing all available federal resources, civilian and military, to stop the rioting and loot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용도를 바꿨더니 안전의 운치까지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강변에 위치한 한 식당. 그런데 강변을 따라 온실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 그리고 창문과 문을 연 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식물을 전시하려고 마련해둔 온실이었지만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접촉을 막는 칸막이 대용으로 쓰게 된 겁니다. 직원들도 얼굴에 가림막을 쓴 채 온실 밖에서 멀찍이 요리를 건네주는데요. 안전도 멋진 경치도 놓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때가 땐지라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요. 미루고 미루다 조심스럽게 고대하던 날을 맞이한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니아의 한 예식장. 턱시도와 드레스를 멋지게 차려입고 마스크도 빼놓지 않은 신랑과 신부가 들어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신랑 신부들이 드디어 조심스레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비록 하객을 많이 부르지 못하고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지만 코로나19도 뚫고 결혼했으니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옷차림 어제보다 더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훌쩍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6, 7도가량 오른 28도, 대전은 30도, 영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텐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영남 지역에서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구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도 일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전남 서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 남해안에서는 오후에 빗방울이 살짝 스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3도, 전주는 20도, 안동 17.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강릉 28도, 전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